84번째 출제 테마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계약 총칙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A급 테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권으로 정리를 해보죠. 한 권 411페이지입니다. 자, A급 되겠고요. 자, 내적으로만 잘 이해를 하면 되죠. 과연 이러한 경우에 문제에 주어진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느냐, 그 성립 여부를 구별해 낼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하겠고요. 자, 만약에 동시이행의 항변권, 즉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한다면은 관련자가 과연 법률관계, 즉 어떤 권리, 어떤 의무가 있고 없음을 역시 또 구별해 낼 수 있겠는가? 뭘 통해서? 그렇죠,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은 요거는 이제 해제, 동시행의 관계가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 뭔가가 어긋나요. 그럼 계약이 깨지게 되겠죠. 그 계약 깨지는 그 해제하고도 우리 연계된다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성립 여부부터 볼까요? 자, 413페이지입니다. 자, 성립하려면 이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자,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같은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일이 포인트죠. 자, 두 번째, 자,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어야 됩니다. 변제기. 그래야지 쌍방의 채무가 어떻게 됩니까?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행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 동시행 항변권 주장할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그렇죠, 염치가 없다 그러죠. 염치가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염치가 있으려면은 이렇게 동일 쌍무계약, 변제기, 이행 않을 것.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요건을 구비를 하면은 동시행의 항변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동시행의 항변권이 성립했다.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포인트죠. 자, 채무자는 이행 지체가 되지 않는다. 자, 서로 채권자, 채무자 되는 거죠. 쌍무계약이니까. 그러니까 채무적인 관점에 봤을 때 둘 다 서로에게 채무자가 되는 거죠. 채권적인 관점에서는 서로에게 둘 다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채무적인 관점에서 이 채무자는 자기가 이행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니까 나도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이행 지체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행 지체가 아니에요. 이행하지 않아도. 따라서 그건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는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법정 해제권. 자,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항변권을 채권 계약 총칙 파트 마지막 테마가 우리 해제죠. 이 해제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21페이지 보시면 법정 해제권 발생해서 채무 불이행이거든요. 그런데 동시행의 관계에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뭐예요? 해제 당하지도 않겠죠. 상대방이 법정 해제권이 없으니까. 따라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시행 항변권의 성립 요건 그리고 의의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뭐니 해도 그렇죠. 관련자가 법률 관계를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11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411페이지. 자, 첫 번째 사례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이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10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10월 31일 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을은 나머지 대금을 잔금을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갑이 10월 30일에 등기소를 안 줘요. 넘겨야 되는데 안 넘겨.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갑에게는 말이죠. 보통은 그런 경우죠. 아니, 계약을 해서 계약금도 받고 했는데 말이죠.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아유, 이 동네에 그냥 광풍이 불어가지고 말이죠.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거야. 그러면은 갑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배 아픈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이제 등기서류 교부를 안 하고 찰필 밀어. 너가 등기서류 안 주니까 을은 뭐야? 대금 지급 안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등기서류 교부하고 대금 지급 요 관계는 과연 동시행 관계 성립하냐 이거죠. 첫 번째 뭐예요? 그렇죠. 쌍무계약.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우리가 쌍무계약이죠. 동행 쌍무계약이죠. 그 다음 변제기 10월 30일이 다 됐잖아요. 그리고 이행 안 해 상대방이. 갑이 등기서류 교부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을에게는 동시에 항매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대금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즉 뭡니까? 이행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그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따라서 해제당하지도 않고 손해배상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이 동시행의 항배권이 있는 자는 이행지체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해제당하지도 않는다. 물론 상대방에게 법정 해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갑이 자기 의무를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런 경우. 두 번째는 을이 대금을 줘야 된대. 이거 안 주는 거야. 이런 경우도 중도금도 안 주는 거야. 중도금.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죠. 거꾸로 이 토지가 가격이 폭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폭망이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폭망. 그래서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뭐야? 이것이 배 아픈 거죠. 자, 이랬을 경우에 봅시다. 자, 이거는 판례의 결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411페이지 날개 박스 보시면 그 판례가 있죠. 자, 첫 번째 말고 세 번째. 자,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일자가 도래했어요. 자, 10월 30일 도래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중도금 10월 15일 날 주기로 했는데, 자, 안 왔다고 하더라도, 자,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의 제공은 무슨 관계에 있다? 그렇죠. 동시행의 관계다. 설사 중도금 안 내도 잔금일자가 딱 돼버리면은 즉 우리가 소설적인 표현으로 뭐예요? 그렇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거죠.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잔대금 지급일자가 딱 돼버렸다. 그러면은 과거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서로 안 좋다 할지라도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넌 동시에 항변은 없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관계 성립 여부는 뭘로 따진다? 그렇죠. 성립 요건 세 가지.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그렇죠. 내가 기억이 나면 내가 가르치지 네가 가르치겠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자, 보고 봅시다. 한번 모르면은. 자, 첫 번째 뭐예요? 그렇죠. 동일 쌍무계약입니까? 그렇죠. 네네. 동일 쌍무계약. 자, 두 번째 변제기입니까? 그렇죠. 잔대금 지급일자가 도래했으니 변제기죠. 그 다음에 쌍방이 이행제공자. 쌍방이 너 중도금 안 냈으니까 나 등기소리 이놈아 너의 과거 행태를 보니까 이렇게 내가 안 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가정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매수인 을에게는 동시행의 항배권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판례가 412페이지 또 그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잔대금 지급이 경과를 했어요. 근데 이 지급 채무에서 중도금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다음 날부터의 잔대금 지급까지 지연 손해금이 있겠죠. 그때까지도 계속 안 내니까. 그러니까 중도금에 대한 어떤 연체료겠죠. 그리고 잔대금 지급 채무. 요거는 그러니까 중도금, 잔대금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 일자가 도래하면은 중도금에 대한 그 연체료 있죠. 지연 손해금. 요거 세 개 뭉뚱그려서 뭐다?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하고 동시행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걔가 동시행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있죠. 그렇다면은 이 잔금 지급일 이후 여전히 중도금을 안 내고 있어. 그러면 그 중도금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 그 연체료에 대한 지연배상 책임이 과연 매수인에게 있느냐? 없다요. 왜? 이행지체가 아니거든요. 왜? 그렇죠.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 동시행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이행지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출로 분석해보죠. 기출 425페이지.